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내리에서는 마을의 제과점 주인인 루이가 유명했습니다. 그의 빵은 금방 동나곤 했고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바게트였고 그 바게트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이는 전설에 따르면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마법의 레시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레시피는 마늘과 로즈마리 그리고 한 줌의 마법 가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법 가루는 루이의 먼 조상이 물의 요정과 이루어진 인연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번 발효가 시작되면 그 바게트를 먹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근근히 생계만을 이어가던 한 소년이 루이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줄리앙으로 그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바게트를 사러 왔습니다. 그날따라 루이는 마법 가루를 더 많이 넣어 발효를 했습니다. 소년은 배를 채우기 위해 바게트를 두어 입 크게 베어 물고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고 눈을 감았을 때 꿈에 그리던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게트를 먹은 줄리앙은 평소보다 더 민첩하게 일을 했고 그의 눈부신 열정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줄리앙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청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서서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루이의 바게트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루이는 줄리앙을 보고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법 가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이했지만 가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의 요정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루가 다 떨어지면 다시 요정을 만나야 했고 요정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이는 숲 깊이 들어가 자신의 조상이 하던 대로 저수지 근처에서 물의 요정을 호출했습니다. 물 위로 나타난 요정은 루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법 가루는 단지 시작일 뿐이야. 부이, 너의 진정한 마법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너의 정성과 열정에서 시작되지. 요정은 루이에게 다시 한번 가루를 제공하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임을 강조했습니다. 루이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시는 가루의 힘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자신의 빵을 만들 시간과 정성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바게트로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게트만으로도 그 힘을 느껴졌기에 루이는 더욱더 다양한 빵을 만들며 마을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앙은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법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마법처럼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소원의 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원의 샘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는 소원을 간절히 원하던 소년 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가족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할머니에게서 소원의 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샘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아침 일찍 숲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푸른 나무와 신선한 공기 속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루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빗줄기가 그의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루이는 작은 요정 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루이를 돕기로 하고 루이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신뢰의 테스트였습니다. 눈을 감고 엘라가 가는 길을 따라 신뢰하며 걷는 것이었죠. 루이는 엘라를 믿고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용기였습니다. 루이는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무서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상적인 생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동굴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사랑이었습니다. 루이는 전설 속의 백조를 만나게 되고 백조의 아픈 날개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자 드디어 루이는 소원의 샘에 도달했습니다. 샘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루이는 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소원을 조용히 빌었습니다. 루이의 순수한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샘에서는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루이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험을 통해 루이는 단지 소원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날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잃어버린 소원을 찾는 모험담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숙한 숲속의 모든 이에게 특별한 소망을 들어주는 마법의 장미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특별한 푸른빛을 내며 그것을 발견한 자는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는 수백 년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점차 사람들은 전설을 잊어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살던 한 젊은 농부 루카는 그 이야기에 늘 흥미를 느꼈습니다. 루카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그 장미를 찾아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카는 간단한 짐만 챙긴 채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고 길은 엄청나게 험난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때로는 알 수 없는 동물의 불빛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포기하지 않고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푸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바로 그 장미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루카는 빛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푸른 빛은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한 송이 장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루카는 장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주문을 읊었습니다. 장미에서 나오는 빛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이내 루카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장미의 수호자인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루카를 보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행자요. 이 멀고 험한 길을 지나 나를 찾아왔군요.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루카는 첫 번째로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두 번째로는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그 장미를 발견했음을 기억하는 능력을 소망했습니다. 요정은 그의 소원들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루카의 손에 작은 장미 꽃잎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루카는 마을로 돌아가 그의 여정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져온 이야기에 경외심과 함께 그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소원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차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루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그의 용기와 신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야기와 작은 장미꽃잎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전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과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어느 작은 마을에 장마르탱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마르탱은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마을 어디든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장터에서 호련히 사라진 아기 염소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애타게 찾고 있던 아기 염소는 흰색 털에 작은 뿔이 난 귀여운 아기 염소였습니다. 장마르탱은 염소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마을 외곽의 오래된 다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생전 처음 본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호기심이 많은 장마르탱은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놀랍고도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골짜기와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나비들,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로 쏟아지는 금빛 햇살이 장마르탱을 반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프랑스에서도 소문으로만 전해 듣던 마법의 계곡이 틀림없었습니다. 계곡을 탐험하던 중 장마르탱은 자신을 돕겠다는 말투가 우아한 요정 루시에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에는 그에게 이 계곡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르탱은 이 계곡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곳의 생명들, 즉 나비와 동물들 그리고 나무와 꽃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염소를 찾고자 하는 장마르탱의 마음을 알아챈 루시에는 조심스레 마법의 씨앗 하나를 건네며 계곡의 언덕 너머 숲속을 가리킵니다.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과연 그 안에서 아기 염소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장마르탱은 염소를 부드럽게 안아들고 루시에게 고마움을 전한 후 마법의 씨앗을 계곡에 심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신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마르탱은 이 마법의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언젠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계곡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할머니에게 돌아가 소중한 염소를 무사히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장마르탱은 마법의 계곡을 떠올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마법의 계곡이 언젠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